선생님,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며칠 전 진료실에서 만난 65살 이정분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이 없고 요즘 따라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팔다리가 뻣뻣하다는 호소와 함께였죠. 저는 진료 기록을 들춰보며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끼니마다 단백질은 챙겨 드시나요?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꼭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그냥 밥에 반찬 몇 가지로 대충 먹어요. 사실 이정분 어르신의 말씀은 하루에도 수없이 듣는 말입니다. 피곤한 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여기고 점점 줄어드는 체력과 활력을 자연스러운 노화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기운이 빠지고 근육이 사라지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전주에서 진료하면서 수천 명의 중장년, 노년 환자들을 만나왔고 그 누구보다도 단백질과 근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 송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육 1kg의 가치가 약 1,300만 원이래요. 그러면서 근육으로 1억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다고 소개했죠. 처음엔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근육이 부족해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68세 정남수 어르신은 무릎 통증과 반복되는 낙상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젊었을 땐 계단 2칸씩 뛰어 올랐다던 분이 지금은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말씀하셨죠.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근육량은 또래 평균보다 30% 가까이 부족했고 악력 검사에서도 손에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주 넘어졌던 이유도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회복에는 수개월이 걸리며 간병비와 병원비가 억 단위로 불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죠. 바로 근육, 그 중에서도 단백질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단순히 움직이는 힘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혈액을 순환시키고 뼈를 보호하며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일종의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0세 이후엔 매년 1%, 60세를 넘기면 그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건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주재료이자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은 단백질 부족 상태라는 국내 대형 병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정분 어르신께도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권해드렸고 3개월 후에는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요즘은 기운이 나요? 계단도 2개씩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 웃음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습니다. 근육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이며 단백질은 그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자주 피곤하고 계단이 숨차고 아침마다 몸이 뻣뻣한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단백질과 근육에 다시 집중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며 피로와 통증을 견디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을 전달해 보세요. 가족, 지인, 친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가능한 한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근육이 사라지는 걸 늦추고 되찾는 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80세에도 50대의 근육을 갖는 건 절대 꿈이 아닙니다. 기운이 없고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예전 같지 않네요. 정말 흔하게 듣는 말입니다. 60세 이상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앉아 한숨처럼 꺼내시는 이 표현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숨어 있습니다. 피곤함, 무기력, 불면, 통증, 그리고 불안. 그런데 정작 그 원인을 나이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는 묻습니다.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검진센터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 이상이 단백질 부족 상태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부족하면 단순히 근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의 균형 감각이 흐트러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며 골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낙상 이후 회복에만 평균 6개월 이상 걸리고 그 사이에 우울감이나 치매 증상까지 동반되며 삶의 질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윤호 어르신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며 보행이 불안정해졌고 외출이 두려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마트 입구 계단에서 넘어지셨고 엉덩이뼈에 골절이 생겨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골절이라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병상에 누워 지내며 더 많은 근육이 빠졌고 보행 재활 훈련에만 4개월이 걸렸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예전처럼 산책이나 마트 외출은 여전히 어려워졌다고 하셨죠. 조금만 더 일찍 단백질과 근육이 중요성을 알았더라면 하시는 말씀에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상태를 근감소증이라 명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질병 코드가 붙는 의학적 상태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20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은 정상 근육량을 유지한 사람보다 사망률이 2.3배에서 3배까지 높아졌습니다. 병을 이기는 힘, 회복하는 속도, 면역력 모두 근육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움직임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관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면 낙상과 골절, 심혈관 질환, 당뇨, 심지어 치매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백질 부족이 너무 조용히, 너무 오래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통증도 없고 겉으로 티가 나지 않다 보니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나이 탓으로 넘기기 십상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단백질을 챙겨야 하나요? 음식으로 충분할까요? 보충제를 먹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섭취량, 타이밍, 식물성과 동물성의 비율까지 이 모든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백질 섭취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 수 있지만 그걸 되돌리기 위해선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김윤호 어르신처럼 넘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단백질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달걀, 두부, 생선, 콩이 있다면 이미 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많다네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65세 이명자 어르신은 그렇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혈압은 160에 95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혈관 탄력 검사 결과 실제 혈관 나이는 75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만 먹어야 하나요? 초조한 표정으로 물으시길래 저는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백질 섭취부터 바로 시작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단백질이 오직 근육에만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정보입니다. 단백질은 우리의 혈관과 혈당, 그리고 뇌 건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체중 1kg당 1.2g 이상이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60세 이상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관 탄력성이 평균 15% 이상 높았고 고혈압 발병률 또한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인데요. 쉽게 말하면 딱딱하게 막힌 호수에 윤활유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유연해지면 심장이 일을 덜 하게 되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앞서 언급한 이명자 어르신께는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권했습니다. 콩, 두부, 귀리, 견과류 중심으로 구성하고 매 끼니에 단백질이 빠지지 않도록 체크해 드렸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압은 135에 80으로 정상에 가까워졌고 혈관 나이도 75세에서 68세로 7살이나 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젠 계단 올라가는 게 훨씬 수월해요. 전엔 중간에 쉬었는데 이제는 3층도 단숨에 가요. 이렇게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혈관만이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핵심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만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그 상승 속도를 천천히 완만하게 바꿔줍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불길에 물을 부어 천천히 진화시키는 것과 같죠. 한 예로 인천에 사시는 59세 최성진 씨가 떠오릅니다. 선생님, 당뇨 진단 받았어요. 공복 혈당 145, 당화 혈색소는 7.8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 그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였죠. 저는 당장 식사 순서를 바꾸고 단백질 섭취를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식사할 때는 항상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고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4개월 후 기적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은 115로 내려갔고 당화 혈색소도 6.2까지 안정되었습니다. 약을 끊어도 괜찮다는 판단이 가능할 만큼 좋아진 수치였죠. 요즘은 밥 먹는 게 무섭지 않아요. 가족들도 저보고 다시 예전처럼 밝아졌다고 해요. 라며 밝게 웃으시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과 뇌 건강의 관계입니다. 기억력이 흐릿해지거나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 역시 단백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뇌를 깨우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이며 뇌세포의 회복과 재생에도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 체중 1kg당 1.2g 이상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피로도가 40% 낮았고 인지력 테스트 결과도 훨씬 우수했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뇌를 지키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단백질은 단순한 몸 보신 음식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생존 시스템을 돌리는 연료입니다. 혈관을 젊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뇌를 깨우고 기력을 회복하게 해주는 진정한 핵심 영양소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단백질은 50대 이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천 명에게 실제로 권했던 단백질 섭취법과 황금 타이밍 그리고 드시기 쉬운 실전 식단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워요.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요. 광주에 사시는 62세 정병기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첫 마디였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일상을 기대했지만 정작 몸은 나날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피로가 몰려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나이 탓일까요? 어르신은 지친 표정으로 물으셨지만 저는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력의 문제는
단백질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병기 어르신의 식단을 점검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고작 30g 남짓, 체중 대비 절반 수준도 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식사를 간단히 하거나 국과 밥 위주로 챙겨 드시다 보니 단백질 섭취가 지속적으로 부족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간단하지만 강력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아침엔 달걀 2개와 따뜻한 우유 1잔, 점심엔 생선이나 닭가슴살, 저녁엔 두부나 콩류를 꼭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운동 후엔 반드시 30분 이내 단백질을 드세요. 이후 어르신은 매일 30분 산책을 시작하셨고 산책 후에는 어김없이 삶은 달걀과 우유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표정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이 번쩍 떠져요. 오후 3시만 되면 졸리던 내가 지금은 저녁까지도 멀쩡합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지리산까지 등산을 다녀오셨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죠.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단백질의 힘이 생활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가장 또렷하게 보여준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냥 단백질을 많이 먹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입니다. 단백질의 흡수율은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운동 후 30분 이내, 이 시기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되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 흡수율은 최대 300%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꼭 헬스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집 앞 산책, 계단 오르기, 맨손 체조라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마친 뒤 삶은 달걀 하나, 요거트 1컵, 닭가슴살 1조각이라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아침 단백질의 중요성입니다. 아침 공복의 몸은 밤새 에너지를 소모하고 빈 상태입니다. 이때 단백질을 먼저 넣어주면 하루 내내 혈당도 안정되고 집중력과 기력도 유지됩니다. 반대로 아침을 거르거나 단백질 없이 시작하면 오후에 쉽게 피로가 몰려오고 의욕도 떨어지게 되죠. 실제로 제가 진료한 수많은 환자 중 아침에 달걀 2개 혹은 그릭 요거트를 꾸준히 먹은 분들 중 80% 이상이 3개월 내에 눈에 띄는 기력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단백질은 몸을 움직이는 연료이자 삶을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스위치입니다. 기력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외출이 늘고 사회활동이 늘고 표정이 밝아집니다. 저는 그것을 수치가 아닌 환자분들의 얼굴에서 먼저 알아봅니다. 생기를 되찾은 눈빛, 한층 또렷해진 말투, 그리고 선생님, 요즘은 정말 다릅니다. 라는 고백이 저에게는 최고의 진료 성과입니다. 이쯤 되면 단백질의 힘을 실감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 힘을 제대로 꾸준히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45년간 수천 명의 환자에게 권해온 저의 단백질 섭취 루틴과 황금 비율, 그리고 하루 식단 예시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바꾸는 실천 전략이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진료실에서 단백질 이야기를 하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45년 넘게 환자들에게 실제로 권해왔고 수천 명의 건강을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단백질 실천 루틴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5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정확한 섭취량입니다. 단백질은 체중 1kg당 1.2g에서 2g 사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라면 하루에 약 72g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죠. 이 양을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등분해서 나눠 드시는 것이 흡수율과 소화 측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은 절대 거르지 마세요. 아침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쉽게 지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두 번째, 섭취 타이밍입니다. 단백질은 언제 먹느냐가 어떻게 흡수되느냐를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두 번입니다. 하나는 아침 공복, 다른 하나는 운동 후 30분 이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야채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근육 합성이 하루 종일 활발해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신 날엔 산책이든 맨손 체조든 끝나고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꼭 드셔야 합니다. 이때는 흡수율이 최고로 올라가는 골든 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백질의 황금 비율을 지키세요. 제가 권하는 비율은 매우 간단합니다. 식물성 60%, 등푸른 생선 같은 해산물 30%, 기타 동물성 단백질 10%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느냐고요? 식물성 단백질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섬유질과 노화를 막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해산물은 오메가3를 통해 뇌와 눈 건강에 좋으며 닭가슴살이나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특히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나트륨과 화학 첨가물이 많은 가공 단백질은 피하세요. 단백질은 있을지 몰라도 혈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또한 단백질 보충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자연식에서 섭취하세요. 보충제는 식사로 충분히 먹기 힘들거나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보조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추천 실전 식단입니다. 아침엔 달걀 2개, 따뜻한 우유 1잔, 견과류 1줌. 점심은 등푸른 생선 1토막, 채소, 현미밥. 저녁은 두부 반모가 들어간 콩나물국, 나물 반찬.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몇 알을 곁들이면 입도 즐겁고 단백질도 균형 있게 보충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도 꼭 함께 드셔야 단백질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단백질은 건강의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근육은 단백질 없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혈관도, 뇌도, 기력도 모두 단백질을 연료 삼아 움직입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달걀 1판, 두부 1모, 생선 1토막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활력을 되찾고 인생을 다시 열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3개월이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고 계단이 편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다시 나답게 사는 힘이 생깁니다. 80세에도 50대의 근육, 70세에도 30대의 기력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변화는 오늘 한 숟가락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제가 직접 귀 기울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